안녕하십니까. 강박증 연구가 김선인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에 강박증 칼럼 읽기 방송입니다. 제목, 인간은 모든 화를 막을 수 없다. 모든 강박증 내담자들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사건을 콕 찍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리고 그 피해를 막고자 온갖 머리를 다 짜내어 고심하기도 하며 때론 어떤 증상에 관해서 두려운 사건을 막기 위해 아주 먼 곳, 예를 들어 자신이 숙박했던 여행지 호텔, 심지어 외국 호텔까지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우선 내담자들이 두려워하는 사건의 예를 들면 이렇다. 내담자들 1화는 모두 내담자들의 동의에 하에서 가명으로 소개합니다. 20세 여대생, 제가 아무래도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 동성애자가 되면 왕따 당할 텐데 불안해요. 32세 남자 회사원, 오랜만에 본 어머니를 반가워서 깨안았습니다. 근데 왠지 성적으로 흥분한 것 같았어요. 성기가 발기가 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49세 남자 회사원, 복사, 천도복숭아, 인간복제 이런 단어는 신에게 도전하는 단어라고 느껴집니다. 신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왠지 접하면 멍해지고 불안해요. 26세 남자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1학년 때 날 괴롭히던 짝이 있었는데 그 놈을 두들겨 패서 못 죽인 게 한입니다. 자꾸 생각이 나네요. 그뿐 아니라 사실 앞으로 그 놈을 같은 회사에서 만날까봐 두렵습니다. 20세 남자 재수생, 길 가다 나도 몰래 남을 밀어서 다치게 할까봐 두려워요. 이하 생략합니다. 전술한 대로 내담자들 각자가 두려워하는 사건은 자신이 죽어도 겪으면 안 되는 그런 사건이다. 그런데 일반인은 내담자와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해도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강박증 내담자들조차 그런 사건에 대해 다만 심정을 이해한다고 할 뿐 웃어 넘길 뿐이다. 내담자들은 그것이 상식이든 아니든 논외로 하고 각자의 두려운 사건을 막고자 나름의 강박 행동을 하며 시간적 소모, 피로, 일상생활의 장애, 때론 근친상간 같은 내용 자체의 거부감 등 한마디로 괴로움을 겪는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인간이 죽기 싫다고 발버둥 쳐봐야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숙명적인 사건이라면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가 있을까? 그런 필사적인 몸부림이 다 부질없는 것이 아닌가. 옛말에 10사람이 지켜도 도둑 한 놈 못 잡는다 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도둑 한 놈을 막으려고 해도 어차피 도둑이 들 상황이면 완벽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나 내담자들은 막으려고 한다. 마치 주말 연속극 내용처럼 재벌 2세인 남자가 가난한 여자를 집에 데려와서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해달라고 하자 어머니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런 애와 결혼 못한다! 라고 노여워하며 결혼을 막는 식이다. 그런데 강박증 경우에서 내 남자가 물론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죽어도 못 보겠다고 하는 그 두려운 사건을 막는 방법에서 착오는 없을까? 이와 관련된 흔히 하는 이런 얘기가 있다. 어린이들이 술래잡기, 즉 숨바꼭질 할 때 술래가 숨은 아이들을 찾을 때 애들은 안 들키려고 꼭꼭 숨는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숨을 데가 없어서 어떤 벽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아무래도 잡힐 것 같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자기의 눈을 두 손으로 가렸다. 자기가 앞이 안 보이니 당연히 술래도 앞이 안 보여서 자기를 못 찾을 거라고 하는 단세포적이고도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피해 막는 방법이 매우 비합리적인 것으로 따지면 일반인이나 환자나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징크스가 대표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다.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속옷을 갈아입지 않는다. 등이다.
물론 머리카락 안 깎는다고 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머리카락을 깎는다고 해서 시험에 불합격하는 것도 아니다. 당사자의 징크스가 어떻든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저 당사자의 마음, 즉 내면의 안정을 혼자 취하려고 할 뿐이다. 사람이 어떤 피해를 막으려고 하든 안 막으려고 하든 피해는 사람의 마음과 무관하게 다가오거나 멀어진다. 전쟁에서 살려고 제일 먼저 도망가는 군인은 생각지도 못한 발 아래의 지뢰가 터져서 죽고, 죽을 각오로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군인은 살아서 영웅이 되기도 한다. 피해를 막고자 하는 과한 생각이나 행동은 오히려 강박증이란 병을 불러오기도 하고 환자든 아니든 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와 관련된 필제 내담자들의 일화를 보면 이렇다. 내담자 일화입니다. 32세 내담자 박정구, 가명 남자. 박정구 씨는 모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 증상들 중에 주증상은 아니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몇 달 전부터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증상이 있었다. 아무래도 결혼을 앞두고 곧 새롭게 탄생하는 자신의 가정에서 가장 역할을 하게 될 입장에서 책임감을 크게 느낀 듯 하다. 일주일 전에 업무를 잘 처리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잘릴 것 같아요. 구조조정을 한다는데 아무래도 제가 해고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생각이 떠나질 않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걱정했다. 구조조정 명단이 이미 작성됐을 텐데요. 임원은 알 것 같은데요. 그것만 봐도 차라리 이런 걱정 안 할 텐데. 그런데 물론 정구 씨의 말도 강박증의 내용에 불과한 무의미한 내용일 뿐이다. 자신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이유도 없고 스스로 그런 생각에 대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라는 거부감이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의 본질은 누가 봐도 걱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 강박증, 즉 강박사고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필자 내담자 중에 바로 정구 씨가 근무하는 그 대기업의 임원이 한 분 계셨다. 이분께 회사에서 구조조정 하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대답했다. 근데 필자가 그 명단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내담자 중에 박정구라는 직원이 있는데 해고 대상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정구 씨 대신 강박 행동을 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상담 때 그런 것까지 물어본다는 것은 당연히 부적절한 사항이다. 필자가 임원인 내담자분께 구조조정에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으니 젊었을 때부터 회사에 수백억 정도 이익을 줘서 신임이 두텁습니다. 고했다. 이분의 증상은 반복 확인인데 논외로 한다. 공교롭게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일반 직원인 30대 박정구 씨와 50대 후반의 임원 한 분이 같은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었다. 박정구 씨는 강박증적으로 걱정을 하는 반면 임원분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었다.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구조조정, 한마디로 직장에서 해고라는 두려운 사건에 대해 정구 씨는 자신이 해고당할 것이라고 믿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다. 반면 임원분은 그런 해고는 당할 리도 없다고 믿고 당연히 막을 방법을 찾을 필요도 없었다. 그 상담 때 정구 씨는 이렇게 말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명단을 발표했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해당 사항이 없었고 계속 회사를 다니게 되었어요. 역시 그런 일은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정구 씨 말대로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일에 대해 괴로워했던 셈이다.
그리고 며칠 후 정구 씨가 근무하는 대기업의 그 임원분과 상담이 있었다. 상담 중에 그분이 지난 한 주간 스트레스에 대해 말하다가 이런 뜻밖의 말을 하였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퇴사를 권유했지만 사실 나가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결제를 잘못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별로 신경 안 썼는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하 생략합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두 내담자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결과는 정구 씨는 구조조정에 대해 괴로워하며 막으려고 했으나 결과는 이미 해당 사항이 없었고 애초에 막을 필요조차 없었다. 반면 신경조차 안 썼던 임원분이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 공교롭게 벌어진 이런 사례에서도 역시 인간은 쓸데없이 일어나지도 않을 재앙을 걱정하고 막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일어날 일에 대해 신경도 안 쓰다가 피해를 보기도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는 말기암 환자처럼 간절히 살고 싶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 반면 또 어딘가에는 중년 나이에 사업 실패해서 수십억 빚이 졌고 아내마저 도망갔고 노숙하며 당장 죽고 싶지만 친척에게 맡긴 늦둥이 아들 때문에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도 있다. 살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나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나 누가 더 고통스럽고 불행할지는 감히 남들이 뭐라 말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인간은 결국 자신에게 닥쳐올 재앙, 소위 말하는 화에 대해 모든 것을 다 막고 살 수는 없기에 그런 상황 안에서 미래를 보며 묵묵히 감내하며 더 나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신은 소위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 보게 된다는 뜻이죠. 전화위복이라는 큰 선물을 주기도 한다. 그 선물은 맑은 날만 살기를 바라지 않고 맑은 날은 맑은 대로, 흐린 날은 흐린 대로 욕심 부리지 않고 순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일 것이다. 이상 강박증 칼럼을 마칩니다. 새봄에 청취자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